언론으로 인한 명예훼손, 법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보도가 궁극적으로 법인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신용을 훼손한다면 그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떨까요? 대학교를 겨냥한 의혹성 보도가 간혹 있습니다. 입시 비리가 있다, 교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식의 기사들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학교 측은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하지만 학교 이름으로는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러면 누가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째, 대학교는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대학교는 법적으로 독립된 권리 주체가 아닙니다. 학교는 영조물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학교 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는 소송에서 원고도 될 수 없고 피고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을 보면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정정이나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니 바로 잡아달라, 우리 입장도 보도해달라, 이런 청구는 학교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면 반드시 학교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대학교 명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각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법인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법인은 법인격이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의 주체가 되고 그 평가가 침해되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됩니다. 실제로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 자극적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이 기사로 학교 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학교 법인의 이사장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교수로 임용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보도를 보면 학교 구성원들이나 학생, 교직원들, 그리고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네,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이렇게 학교 법인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이사장 개인뿐만 아니라 또 학교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제 사례입니다. 모 대학교 내부에서 보직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총장 명의를 사칭해서 이사장이 B를 부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 이런 내용과 그 밖에도 학교 내 각종 문제들을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한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 A와 부총장 B 개인이 원고가 되어서 이 언론을 한 해당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 법인에 대해서 약 1,200만 원, 부총장 B 개인에 대해서 200만 원의 배상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기자가 직접 사실을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한 경우인데요. 모 대학교 교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 이 비리는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언론사 측은 나는 의혹만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언론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3자의 말이나 소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사화를 했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가 그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존재를 암시를 한다면 법적으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건데요.
뭐뭐 했다더라, 무엇이라는 의혹이 있다, 또는 무엇으로 알려졌다, 이런 표현으로 포장하더라도 독자가 읽었을 때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인상을 받게 된다면 단정적인 표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첫째, 학교 법인입니다. 채용의 주체이자 학교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채용 담당자입니다.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었다면 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을 합니다. 셋째, 채용된 교수입니다. 부정채용, 특혜채용 이런 표현들은 그 교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교는 민사상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 반론 청구는 학교 명의로 가능합니다. 학교 법인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혹만 제기했다는 형식의 보도라도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법인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도 내용으로 인해 누구의 명예가 침해되었는지를 정확히 특정을 하는 겁니다.